네, 2023년 신상 프로그램 파격타임세일 종목 카틀 코너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금요일입니다. 푹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11시에 잠시 뒤면 아주 큰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3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발언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매둘기적인 발언이 우세하다라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3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1시간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그렇다면 주식 쇼핑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틀과 함께하세요.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한 주였죠. 타임어택 코너에서 그 걱정 고민들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15분 동안만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 안에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채팅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더 많은 꿀팁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더욱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토르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녀 사냥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인사는 뭐예요? 이거는 사전에 저랑 얘기가 안 된 부분인데. 방금 전에 떠올라서. 아, 그래요? 그 맨날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왜 그 별 그려져가지고 네. 마녀 사냥 그 올라오는 거. 그거 생각나서 한번 해봤어요. 저랑 좀 사전에 동의를 좀 받고 하셨어야죠. 왜죠? 못하게 막았을 거면서.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네. 네, 오늘 네. 이거 끝나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가신다고 그러던데요? 네. 전용기가 있습니다. 전용기 타고 오늘 잭슨홀 라이트 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가서 뭐 하시는데요? 저 오늘 발언할 게 하나 있어서. 아, 그래요? 네. 무슨, 오늘 꼭 해야 됩니다. 무슨 발언을 하실까요? 다음 주에 좀 쉬게 해달라고. 안 돼요. 토르 전문가님 안 나오면 방송이 안 돼요. 저 너무 힘들어서. 코피 터져가지고 네. 이제 좀 쉬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또 농담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잭슨홀 미팅이 과연 우리 시장의 반전 분위기를 또 이끌어내줄지 어떻게 보세요? 단기간에 월요일 날에는 분명히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지수 하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어떻게 마감을 하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따라가는 종목과 테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장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개별 종목들은 월요일 날 어떠한 결과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시작할 가능성을 좀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15분 종목 진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철저히 또 제 위주로 또 예쁘게 나온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겠습니까? 왜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배 어떡할 건데요, 이거? 이 벨트는 뭐죠? 배를 벨트로 감싼 게 아니고 벨트가 배를 지금 막아주고 있는 제가 느낌인데요. 차마 이 배까지는 보지 못해. 와. 제 배까지는 보지 못했는데요. 너무했다, 진짜. 에이, 뭐 네. 인간적이고 좋네요. 네. 네. 전문가님, 이거 안 날라오면 전문가님 안티샷 아닙니다. 네, 저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사진 저 포징까지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또 잘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네, 허허. 네. 이렇게 또 선택까지. 이렇게까지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이렇게까지는 괜찮고요. 네. 네, 그냥 귀여워요. 귀엽게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야님 안녕하세요. 네. 호야님 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대한전선이고요. 네. 12,900원입니다. 비중은 안 보내주시기는 했는데 혹시 상담 한번 해볼까요? 비중이 솔직히 가장 중요하긴 한데 네. 가격대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셔서 비중 대한전선. 없이 12,900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주가가 조금 내려와 있죠. 평균 단가 대비해서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내려가면 사고입니다. 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600일 차트를 보여드릴 때는 600일 자체가 네. 2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의 차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2년 반 전에 저가였던 가격 구간까지 내려가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의 위치가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 없는데 하락 추세를 끝내려는 움직임이 최근에 한번 포착이 됐었죠. 이때가 바로 2차 전지가 문제가 아니라 네. LS전선 아시아를 필두로 지금 전선들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주가를 한번 올렸었던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작은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한 번 더 튀어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제가 봤을 때 매도를 하신다면 익절은 14,000원 아래에서 한번 익절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이상으로 욕심을 내고는 싶어요. 그런데 당장 지금은 욕심을 내다가는 화를 입을 가능성이 너무 높고 그리고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4,000원 아래에서 익절하시는 것으로 이 종목은 한번 정리를 하시고 차후에 해당 종목이 상승 추세를 이어나간 이후에 네. 그 다음에 눌리는 자리에서는 재매수가 가능하실 텐데 지금은 네. 우선 탈출하는 데에 중점을 두시고 14,000원 아래에서 무조건 익절하시고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입니다. 분명히 하루만 해도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의 자리이기 때문에 네. 한번 상승을 보여주는 그날 네. 왠지 고가 대비 5% 이상 내려오는 것 같으면 그 자리가 바로 익절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 대한전선 꾸준한 하락 추세를 계속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얼마 전에 LS전선 아시아를 필두로 조금 상승의 기미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종가가 오늘 종가가 12,230원에 형성이 돼 있는데 이 가격이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 올랐을 시에는 매도를 하시면서 비중 줄이는 의견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어피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해볼까요? 야, 네. 키가 크니까 그 위에 있는 걸 봐버리시네. 야, 제 키는 169입니다. 네, 여기서 또 잘못됐네. 어필합니다, 어필. 잘못됐네. 내려오시죠? 아이, 이제는 내려올 때 됐죠? 이거는 이제 시청자님들의 눈을 위해서 조금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그게 네. 아니고 저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걸 신고 나오신 아니에요. 거 아니, 아닌가요? 크시잖아요, 멘토님. 저도 굽이는 거 신고 나와야 되나요? 그 하나만 빌려줘 보시죠. 밑에다가 까시는 건 어때요? 그거는- 그 벽돌 같은 거를 올라가시고. 아, 이미 세 장을 까신 건가요, 이게? 아, 여기까지 맨발로 하겠습니다. 할까요? 신발을 벗어야 믿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벗고 하겠습니다. 방송할까요? 우리 멘토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존심요? 오늘 네. 사고인데요. 네, 어피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네. 신성통상 2,415원에 비중 10% 있으십니다. 매수가까지 이거 반등 가능성 있을까요? 야, 네, 최근에 신성통상.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지금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게 신성통상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를 보실 때 일본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우리 국민들만 노제팬을 외친 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노제팬 상황입니다. 일본 안 간대요. 일본 제품 안 쓴대요. 왜? 일본에서 방류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중국 자국민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군요. 그래서 단기간의 상승을 보여주는 것처럼 주가가 상승하긴 했으나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2차 상승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415원에 매수하셨으면 BEP가 2,425원 위가 되실 거라서 2,430원에 전량 매도 주문을 걸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어느 정도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슈와 테마가 조금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대한 빨리 탈출하시고 차라리
1,900원 아래로 내려올 때 동일 비중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신성통상 1,900원 아래로 내려왔을 시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거를 대응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2,430원에 매도하시고 신성통상이 그래도 뭔가 찝찝하다, 수익을 못 낸 게 아깝다 싶으시면 주가가 1,900원 아래로 왔을 때에 똑같이 매수. 동일 비중으로 매수해서 신규 진입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린 겁니다. 네,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네, 해서 지금 이렇게 대응 전략 짜주셨습니다. 키가 커서 안 들려서 그렇잖아요. 진짜. 제가 오늘 키가 크니까 목소리가 여기 아래로 들리고 그러니까 제 말이에요. 귀는 또 여기 있으니까 안 들리나 봐요. 어이가 죄송해요. 네. 미안해하지 마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와. 키가 커서 죄송합니다. 네. 너무 저희와 함께 할 수 네. 있는 방법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해 주세요. 자, 우리 지금 이쪽 아래에 나오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들어오시는 방법 어려우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일반 카메라 열고 들어오시면 링크 한 줄 뜹니다. 클릭하시고 이 채팅창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이곳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더 많은 꿀팁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더욱 간단하게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네. 롯데에너지.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한번 해볼게요. 85,000원에 30% 보유 중이십니다. 네. 지금 오늘 종가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죠? 전저점을 에너지. 깨기 바로 네. 직전의 자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평균 오늘 단가 자체가 종가? 너무 높으시고 48,250원에 네, 마무리. 제가 지금 상장 이래에 지금까지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이 꼭 필수적으로 지지가 돼야 되는 가격입니다.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가격은 라운드 피겨라고 볼 수 있는 45,000원입니다. 이 45,000원은 찍을 수는 있어요. 네. 확실한 거 종가 기준으로만 45,000원 아래로 안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45,000원 깨지는 날은 이 악물고 손절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희망을 조금 행복회로를 돌려보자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 47,000원에서 만약에 지지가 되고 주가가 재차 반등이 나온다면 한 번쯤은 약손절 가격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는 좀 길게 갑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 추세가 안 끝났죠. 그러면 횡보해야겠죠. 횡보하고 머리를 들고 한번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금 이렇게 길게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169거래일 이상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분명히 익절 가격까지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네.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셔야 될 건데 기업이 지금 매출액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퍽값도 나쁘지가 않고요. 그런데 당기순이익도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45,0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네. 장기적인 지지선이기 때문에 네. 45,000원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네.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4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본전 부근보다 조금 낮은 78,000원, 8만 원 부근까지는 한번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그 상승을 보여줄 때 한 번에 85,000원까지 넘어가는 기염을 토해낸다면 본전 구간에서 익절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한다면 마이너스 10% 정도는 손절을 감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마이너스 10% 손실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시고 그때는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을 주셨고요. 45,000원 부근이 깨지는 순간에는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거기서 손절을 하시는 걸 대응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두 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아세요, 이유를? 이유를 알고 지금 묶어 가시는 거예요? 알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알죠. 요즘에 네, 가장 핫한. 네. 가장 핫하게 네. 보고 계신 뭡니까?
하림도 인산가도 마찬가지로 일본 오염수 방류 테마인데 이 두 가지가 조금 색깔이 다르죠. 하림은 닭고기, 인산가는 소금 관련주입니다. 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인산가는 우리 김장철에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쵸? 아직까지도 이슈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 있고 하림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 많이 드시면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우양 설명드릴 때 핫도그 많이 드셨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림 같은 경우에 한번 주가 위치를 보자. 3,600원. 오, 나쁘지 네. 않습니다. 나쁘지 않지만 2차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림만의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 모멘텀이 곧 뉴스일 텐데 단기적으로는 뉴스가 나올 건덕지가 없습니다. 진짜 돼지 콜레라 이런 거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왜?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건 본전에서 매도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에서 더 욕심 부리시면 위험합니다. 왜? 3,600원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고점 구간이잖아요. 오늘 네. 매수하시자마자 어머나 나 어떻게 하고 지금 물어보러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게 아니라 만약에 본전 구간 오시면 매도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3,000원에서는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래 꼬리에 손절하시는 게 아니고 종가가 네. 3,000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장중 동시호가 종가 베팅 시간에 매도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인산가 볼 텐데 인산가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인산가 단가를 못 봐서 그러면 인산가는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설명만 드려볼게요. 네. 인산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지수의 상황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붙으면서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고 약음봉형 도지 상태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왜 그랬냐면 하락은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왜? 24일 날 음봉이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방류. 재료의 소멸이었잖아요. 네. 그죠? 재료의 소멸로 일본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이제는 방류했으니까 사재기 할 사람들 다 사재기 했을 거고 더 이상 이슈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겠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인산가가 한 번 더 네. 갭을 띄우면서 도약하는 게 아닌가라는 뉘앙스를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뉘앙스를 풍긴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 누군가의 의도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네. 한 가지만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붙던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붙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대금이 붙는 날이 바로 우리가 익절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네. 그 거래대금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네. 조금 2배 정도 더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 170억, 1,700억 정도가 터졌는데 3,000억 정도 터져준다면 네. 그때는 정말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상승하기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고 네. 익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인산가를 장기 투자하시려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땐 더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많이 내려간다면 2,200원, 2,000원 정도 가격 구간에서 추가 매수 분명히 생각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네. 저 같으면 손절하고 2,200원 오면 다시 잡으면 네. 하락하는 마이너스 지켜보지 않아도 될 거잖아요. 그렇게 진입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시간 2분 남았습니다. 또 다른 종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견해. 몇 종목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이 하네요, 진짜. 쿠쿠홀딩스. 네. 야, 이거 밥통 안 가면 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따릉해님 종목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쿠쿠홀딩스 네. 16,950원에 30% 오늘 들어갔대요. 네. 오늘 네, 들어가셨다고요? 오늘 들어가셨대요. 네. 쿠쿠홀딩스. 게임 좋아요? 끝. 월요일 날 파세요. 왜? 시간을 보셨어요? 밥통 10%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예요. 밥통이가 3%밖에 오늘 못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오늘 네. 쿠쿠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0%가량 올랐다가 7%에서 마감을 했잖아요. 네. 제가 여기에서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자, 따라갈 겁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주가는 따라갈 건데 네. 지금 창이 많이 켜져 있으니까 요 놈 하나만 끄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기 전에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들어서 지금 손이 떨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 쿠쿠홀딩스가 오늘 10% 시간의 상한가 갔다가 8.96%에서 끝났다? 상관없습니다. 왜? 밥솥이 지금 벌써 면세점에서 600% 이상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서 화장품을 먼저 집어야 되는데 밥솥을 먼저 집었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 밥솥으로 밥을 지어 먹으면 너무나 맛있으니까 그래서 밥솥의 매출이 급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유커들이 지금 휩쓸이하고 있다라는 게 뭡니까? 재고가 없어서 못 팔면 뭡니까? 허니 땡칩과 마찬가지로 밥솥의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밥솥이 많이 팔릴 거니까 월요일 날 매도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그럼 뭐 다른 종목 빨리 하나 줘보세요. 지금 30초나 남았는데.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나요? 네, 신성통상은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까요? 17,100원 매수하셨고 10% 있으십니다. 17,100원이요. 두산 에너빌리티. 17,100원에 자, 상승이 가능할까요? 네, 어디까지 상승이 올라갈까요? 충분히 네, 가능합니다. 그러네요. 상승이 가능하고요. 네. 상승 추세로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2만 원만 넘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2만 원이 전저항인데 2만 원 넘어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21,800원 네. 볼 수 있고요. 21,000 넘어가면 26,000원 볼 수 있고요. 네. 26,000원 넘어가면 3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오. 때문에 장기 투자 가능하다라고 장기 투자가 저는 생각을 가능합니다. 합니다. 네. 네, 끝났습니다. 매수가 너무 좋아.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15분 타임어택 시간 끝났습니다. 좀 정신없긴 했지만 참 다양한 종목들을 상담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들 호응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딱 지켜야 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살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담 시간이 끝났어도 저희 늘 QR코드 열어두니까요.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바로 옆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켜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올려주시는 이유가 매수 잘하시고 매도 잘하시면 될 텐데 그게 참 힘들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법을 통해서 수익 직접 낼 수 있는 방법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토마토 형님 누님들은 매수 버튼은 진짜 잘 눌러. 근데 매도 버튼을 못 누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문제만 조금 해결한다면 확실하게 승기를 잡으실 수 있겠지만 이게 손이 잘 안 나가는 게 그쵸. 맞아요. 예. 저도 그런데요, 뭐. 예. 주식에서 결국에는 매도가 꽃이잖아요, 꽃. 네. 그 꽃을 피울 수 있게끔 저희 멘토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토르기법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토르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오늘도 차트에 표현되어 있는 오색 선과 그리고 빗기둥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15분 타임어택 코너에도 이 선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지지와 저항선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첫 번째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가 되는 구간이며 파란색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할 때 저항을 받는 구간이다라는 거 모두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차트에 표현하고 있는 선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색깔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파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높이 올라갔을 땐 언제든지 매도해도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네. 반대로 지지선으로 바뀌어지는 저항선도 있습니다. 그 저항선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황금색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토르의 지지저항선이 있고 네 번째, 검은색 지지저항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지지저항이니까 간략하게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메가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을 토르기법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이 있는데 메가토르의 수평선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은 이렇게 황금색 빗기둥이
당일에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보시면 형광색 빛기둥이 보이실 텐데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보인다. 이 형광색 빛기둥도 마찬가지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 하늘에서 형광색 빛기둥이 내려오기 때문에 차트를 보셨을 때 이 자리가 바로 토르 기법으로 혹은 메가토르 기법으로 진입했었던 날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토르 기법이 포착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상승 추세여야 한다는 것을 제가 좀 길게 풀어서 얘기를 해왔는데 네.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해서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합니다. 그런데 종가 베팅을 하기 이전에 종가 베팅하는 봉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기준봉이 필요해요. 기준봉이 왜 필요하느냐? 평소보다 큰 폭의 거래량과 평소보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 네.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 더 적합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평소에 거래량이 항상 잔잔하게 흘러가는 종목은 이슈가 있어야 주가가 급등을 하지만 반대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하락하기도 그쵸. 합니다. 그런데 기준봉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초석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데 기준봉의 조건은 조건 1번과 조건 2번으로 써놓은 것처럼 네. 기준봉의 종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기준봉은 평소보다 증가한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종가 베팅하는 날이 바로 조건 3번째인데 기준봉을 포함해서 2봉 내지 3봉 안에 캔들로 판단했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파악해서 하늘에서 빛기둥이 내려옵니다. 그 빛기둥이 나오는 날이 바로 깡! 토르 기법의 망치 모양과 비슷한 캔들이 나온 날이겠죠. 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이 기본이고 양봉이 나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토르의 망치 모양과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냈다라는 건 거래량은 없었는데 양봉이 나왔고 아래 꼬리를 달았으면서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아래 꼬리를 만든 것은 우리가 해석할 때 혹시 아래 꼬리를 달러 내리면 네. 기준봉에서 탑승한 혹은 그 과거에서 이미 종목에 들어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낼 수 있진 않을까라는 심산에 아래 꼬리를 내려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것을 똑똑 노크해봤더니 없네요. 빈집이네요. 그러면 집 털러 가야겠죠. 그래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저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만든 기법이 바로 토르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래꼬리 달면서 지금 양봉으로 전환했다는 게 딱 이 모양이죠. 망치 모양이 나왔을 때 이 빛기둥이 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듣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 지금 QR코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카메라 켜시고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토르 기법 포착 조건을 살펴봤는데 전문가님의 기법 핵심 중에 하나가 종가 베팅이잖아요. 그렇죠. 네, 종가 베팅 왜 하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자, 종가 베팅은 누구보다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가 베팅은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10분 동안 매매하는 방법인데 이 시간은 바로 장중 동시 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중 동시 호가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가장 크게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지정가 주문 유형을 시장가로 변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고요. 왜 종가 베팅을 하느냐? 오전에 빛기둥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빛기둥이 내려와 있는데 거래량이 수반되거나 음봉으로 마감할 가능성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장 종료 시간까지 빛기둥이 남아있는 종목을 포착하기 위해선 3시 20분까지 움츠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 이제 잠잠해지면 앙! 하고 물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종가 베팅인데 그래서 꼭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10분 동안만 기법의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도 장중에 시장에서 관심 가는 종목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언급해드리고 네. 종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토르 기법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토르 기법의 종가 베팅만으로도 확실히 승기를 잡아보실 수 있다는 거고 자, 두 가지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지정가로 되어 있는 주문 유형을 시장가로 변경해 주시는 것과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드리는 종목만
종가 베팅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두 가지만 유념하시면 여러분들께도 좋은 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면 내 계좌가 든든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종가 베팅인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도 다 포착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시는 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들어와 주세요. 노란톡방 스캔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통해서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과거 구간이에요. 누가 봐도 상승 추세라고 볼 수가 없는 과거 구간인데 첫 번째 대전제 조건 뭐였습니까?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기준봉을 통해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기준봉이 과연 상승 추세로 보여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빗기둥이 뜨는 날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하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세요. 빗기둥이 뜬 날의 과거 시점으로 봤을 때 기준봉이 언제인지, 그 봉이 과연 평소보다 큰 폭의 거래량이 붙었고 그리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캔들의 모양이 망치 모양과 비슷하게 나왔는지, 그리고 또 하나 절대 차트에서 숨길 수 없는 거래량이 줄어들었는지까지 파악해 보시면 확실하게 이날 그런 움직임이었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하면 이 구간의 수익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포착됐을 때는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한 이런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토르 기법으로 손실을 보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왜? 저도 사람인데 제가 AI면 이렇게 매매 안 하겠죠. 하지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보통 평균적으로 3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왜? 횡보할 확률과 하락할 확률도 같이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상승할 확률이 50% 이상, 제가 만들었을 땐 65% 이상의 확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면 리스크만 줄일 수 있게끔 비중을 분할 매도해서 익절을 한다면 충분히 65%가 아니라 80% 이상도 끌어올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7월달 기준으로는 85% 정확하게 맞춰서 장을 종료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 차트를 보실 때에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빗기둥이 어디 있는지, 오늘 빗기둥이 떴는지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 핫딜 종목, 리뷰 종목인데 태양금속이 과거 시점에 어떻게 포착을 했었는지 그걸 알려드릴 건데 자, 보시면 뉴스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모두에게 민감한 게 바로 정치 테마주예요. 네. 하지만 저는 토마토이기 때문에 저의 고삐를 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인맥이에요. 누가? 한우삼 회장이 회장님. 태양금속의 회장인데 한우삼 회장의 앞자리 성이 누구와? 한씨.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뉴스 뭐 차량 전자부품용 냉간 단조 제품 관련 부품 업체, 그리고 다품종 선화 생산 방식으로 효율화를 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전방 산업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한씨야, 한씨. 혈연, 지연, 학연 중에 으뜸, 따봉은 바로 혈연. 그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나올지라는 걸 여러분들도 어머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거래량도 부족한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치 테마주들을 매매할 때 개인 트레이더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게 1차 상승 구간입니다. 왜냐면 1차 상승 구간에는 확실한 이슈도 없이 어느 순간 급하게 주가를 빼버려요.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 상승할 때에는 개인 트레이더들이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갔을 때 트레이더들은 0.1초 단위로 장이 끝날 때까지 한시도 눈을 팔지 않아요. 단 1시간 빼고. 언제? 여의도 증권가 점심시간 빼고. 그때는 밥 먹을 때 약간 모종의 계약이 되어 있는 것처럼 휴전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 집어 던진다? 배신이에요. 그러면 그 종목 하한가까지도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트레이더들도 그 시간만큼은 마음 편하게 밥을 먹긴 하는데 꼭 말 안 듣는 놈들이 있어요. 12시 55분 돼가지고 매도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의도 증권가의 점심시간은 12시 반 전에 점심시간이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1차 상승을 보여주는 지금 같은 시기에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2차 상승을 보여주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 진입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미리 선점해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네. 거고, 그러면 올라간 만큼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하락하다가 적정 주가를 찾아가겠죠. 그 적정 주가는 파란색 저항선 가격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대략 1,600원 정도에서 매수해서 기다리신다면 확실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종가 가격, 오늘 고가가 3,600원이죠. 그쵸, 네. 그러면 1,600원에서 매수해서 3,200원에서 팔아도 2배죠. 2배. 만드시면 되잖아요. 어려울 거 없죠. 한 종목의 비중도 실을 수 있으면서 비중을 실어서 2배의 수익을 만든다. 1년에 2배만 만들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보통 개인 트레이더들 중에 중장기 포트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1년에 20%의 수익을 내면 잘 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000만 원 아래로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0%의 수익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중을 실어서 진입했는데 1년에 100%의 수익을 만들었다? 그것도 테마가 움직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볼 수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손오공 같은 경우는 언제 주가가 올라가는지 아시나요? 어린이날이. 손오공은 어린이날에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우리 형님, 누님들 세대는 손오공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냐면 잘 보세요. 추석이 끝나면 매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23일 전에 주가가 한번 올라갈 때 매도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1월 1일이 지나고 구정을 셀 쯤부터 다시 매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매집을 하다가 언제 파느냐? 4월 초중순 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한번 큰 폭으로 올라가는 날이 있어요. 그날 매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만 매매해도 손오공만으로 이미 수익을 30% 이상은 기본적으로 1년에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것 말고도 빅텍 같은 경우에도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빅텍이 무슨 관련주인지 아시나요? 군사. 그렇죠. 강의. 그렇기 때문에 네. 빅텍은 돈을 못 벌어요. 네. 돈을 못 버는데 방산 관련주 중에 빅텍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따라 사요. 그리고 자사주 매각 이슈가 나올 때 따라 팔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 몇 개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 종목들만 매매해서 그냥 돈 계속 벌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왜? 자사주 매각하면 공시 뜨겠죠. 자사주 매입하면 공시 뜬단 말이에요. 공시 뜨고 사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이 또 많죠. 예를 들면 최근에는 안 맞지만 우리 배럴 같은 경우에 네. 배럴 입으시나요? 배럴 입죠. 배럴을 왜 입죠? 휴가철에 예전에는 가야죠. 원피스도 입고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다들 배불뚝이가 돼가지고 배를 가려야 돼. 그래서 배럴을 입는데 배럴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9년, 20년도까지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냐면 여름이 되기 전에 이건 반대로 어린이날이 지나고서 매수를 해요. 그리고 여름 휴가 시즌에 매도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의 특색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태양금속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LNK바이오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LNK바이오는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척추 임플란트 개발 탑티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금 조달로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엑셀픽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엑셀픽스 데이터가 미국과 호주, 홍콩에서 첫 수출을 성공했다라는 거. 이런 이슈가 있고 엑셀픽스로 인해서 이미 상반기 매출액이 그렇죠. 15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1억까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LNK바이오는 아직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고, 관련주로는 큐렉스와 오스테오닉, 인바디 등이 있는데 인바디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관련주들의 차트는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LNK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잡아서 수익을 볼 수 있었느냐? 바로 이날이에요.
이날인데 누가 봐도 박스권에 누가 봐도 상승 추세가 아닌 자리에서 진입했는데 종가 베팅을 했더니 그 다음날 훅 하고 올라가면서 뭐가 있었습니까? 유상증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유상증자가 과연 악재로 적용이 됐느냐? 악재로 적용을 시킬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 시점에 오히려 토르가 더 뜬 겁니다. 네. 토르가 포착이 되면 호재 뉴스만 나와요. 그리고 토르가 포착이 되는 날도 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봉에레스 제가 종가 베팅 하자마자 1시간 만에 시간 뉴스가 내에서. 뜨면서 그쵸. 바로 상한가에 상한가. 직행을 했었죠. 마찬가지 LNK 바이오도 우리가 종가 베팅 했더니 그 다음날 유상증자가 나왔는데 이 유상증자가 호재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 날도 그리고 하락하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토르의 수평선,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거래량이 큰 폭으로 붙지 않았고 오늘 전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거. 그러면 아직까지도 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신규 진입은 불허하겠습니다. 네. 네, 토르기법이 떴더니 유상증자 소식이 있어도 쭉 꾸준히 가는 종목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LNK 바이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인도 관련해서 좀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대한제당은 잘 가죠. 함께 그렇죠.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탕을 안 먹을 순 없겠죠. 하지만 대한제당이 휘청거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아스파탐이라는 맞아요. 게 처음 나왔을 네. 때 너무나 큰 열광을 보여주면서 대한제당이 야 큰일 났다. 우리 손가락 빨아야 되겠다 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었는데 WTO에서 아스파탐이 바람 가능 물질이라고 분류를 하면서 대한제당이 와후!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게 첫 번째 네. 상승 모멘텀이었고 이번에는 인도입니다. 해서 설탕 생산 세계 1위 기업인 인도가 가뭄이 왔대요. 그래서 10월 달에 수출 금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뭡니까? 대한제당이 수출할 수 있는 판로가 개척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국제 설탕 가격이 인도 때문에 상승했고 슈거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한제당의 호재이고 이 호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인도 뉴스, 인도 말 보실 수 않는 분들은 인도 관련 네,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실 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종목입니다. 과거 시점에 이미 주가가 상승을 한 적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잡은 자리는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었어야만 하는 종목이었는데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고 1차적으로 5%에서 매도를 하죠. 네. 두 번째는 2차 검은색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수익을 맛보고 갭이 떴기 때문에 수익을 맛보고 그 다음에 남은 물량 25%를 어디에서 정리할까라는 것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메가토르 기법의 선을 이탈하긴 했지만 5% 이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유가 가능한 상황에서 주가가 한 번 더 상승을 해줬지만 오늘 검은색 저항선을 넘지 못하고 윗꼬리만 달렸다? 네. 그러면 하나만 보면 됩니다. 거래량이 뭐야 이거? 코딱지야? 안 붙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갭이 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갭이 뜬다 하더라도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건 검은색 저항선 위에서 종가를 마감해주는 봉이 나온 이후부터가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토르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들 3가지는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들 미리미리 선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카메라 그냥 켜시고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화번호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서울전화 02-2128-8566번으로 전화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종목 리뷰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이스코 홀딩스입니다. 8월 10일에 추천을 하셨고 8월 18일에 지금 목표가가 3,500원이었는데 3,315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네. 네. 수익률은 24.39%인데요. 이 종목 니켈 광산 관련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 네.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필리핀 니켈 채굴이 75년간 강업권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맨 아랫줄에 필리핀 고순도 니켈 독점 판매권 계약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 네. 하나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순간
그냥 하늘 뚫어버리겠죠. 오. 그럼 우리는 그 뚫어버리는 하늘에 대고 던져버리면 됩니다. 네, 그냥 던져버리면 돼요. 근데 그 던져버리는 가격이 목표가를 한참 더 상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가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5,450원이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우리가 충분히 분할 매도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수익을 챙겨 놓으셔야 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목표가를 3,500원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얼마 안 남았고 그쵸. 1차 목표가를 도달하는 자리가 바로 파란색 저항선입니다. 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 제가 오늘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파란색 저항선의 저항 가격은 3,495원입니다. 네. 그러면 3,495원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3,495원을 넘어서 3,500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한다면 파란색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그 지지선으로 바뀌는 자리에서 2차 상승이 나올 때 터져주는 거래량을 통해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외적으로도 상승 가능한 자리들이 어디까지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중기 차트로 봤을 때는 이게 눕히면은 조금 달라요. 뭔가 올라가는 것도 조금 엉성해 보이고 잘 안 보이시는데 다시 한번 파란색 저항선 3,495원 네. 그리고 전고점까지의 거리가 멀긴 하지만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는 거 하지만 도달하려 할 때 문제가 있는 브레이크가 잡힐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 요인들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노란톡방 우리 QR코드 찍으시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 통해서 들어가시면 늦습니다. 그런데 뉴스 통해서 지금 뉴스가 뜨고 나면 오히려 매도, 하늘에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1차 목표가 넘어서서 2차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QR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에는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도 궁금합니다. 얼마나 또 큰 수익을 가져다 줄지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수록 언박싱 종목이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문어다리 종목이에요. 제이스텍인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만 하면 될 것이지 다리 하나 또 걸쳤습니다. 2차 전지 전공정 장비 개발 완료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2차 전지 테마, 내일은 반도체 테마, 내일은 LCD, LED 디스플레이 테마로 자기들 멋대로 주가를 흔들어 보겠다는 거죠. 어디까지 흔들릴지 빵댕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터, 레이저, 노칭, 스태킹 장비를 2차 전지 쪽에서 만들고 있는데 신규 사업인 스마트 팩토리, 무인 물류 로봇 다 하네요, 양산까지 다 한다. 진짜 이러면 무인 로봇이라는 그 로봇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도 자꾸 엮여지는 데가 있습니다. AI. 네이버가 올라갈 때 로봇이 지가 왜 올라가요? 근데도 올라간다는 거. 지 멋대로 해요. 그런데 제이스텍을 가져온 이유가 궁금하실 텐니다. 자, 제이스텍 차트를 장기적으로 네. 보여드리면 주가가 이미 상승 추세로 출발은 했는데 전고점을 찍은 다음에 돌파하지 못하고 눌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전고점은 점점 높아지다가 낮아졌지만 전저점은 아직까지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잘 되거라 바르거라 제이스텍가 올라가면 되는데 자 120일 차트로 봤을 때 오늘입니다. 종가 베팅 할 수 있었던 날이 바로 오늘인데 네. 우리가 이 종목은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 일단 1차적으로 파란색 저항선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한 자리가 있는데 목표가는 이따가 우리 윤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핑크색 지지선을 밟고 주가가 조금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기준봉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떴죠. 네. 그런데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기준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 자, 두 번째 모나미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모나미 왜 갑자기 모나미? 왜? 불운동. 불매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났으면 모나미는 그냥 볼펜만 잘 팔면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일본 수산품과 제품 금지 조치를 하면서 금수 조치를 하면서 불매 운동이 확산됐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모나미 메이드 인 코리아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면 중국에 있는 자국민들이 사줄까요? 안 사주겠죠. 모나미 산다는 겁니다. 볼펜 똥이 좀 있긴 하지만 잘 나오죠. 그래서 모나미는 그 똥만 잘
씌워준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자,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얘기 중에 밥그릇 패턴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종목 또한 밥그릇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제 눈에 포착이 된 이유는 네. 토르 기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지만 오늘 23%나 상승을 했지만 우리는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왜? 파란색 저항선을 오늘 따라 올렸고, 네. 그러면 내일 마찬가지로 모멘텀이 살아있겠죠. 내일이 바로 월요일입니다. 그럼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서 종가를 형성한다면 여기에서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2차 상승이 단계를 밟아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바로 밥그릇 패턴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잡지 못하면 분명히 제가 고점 구간에서 리뷰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신규 진입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바로 똥을 쌀 수밖에 없는 자리가 올 거기 때문에 절대 지금만 진입하실 수 있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시간에만 종목을 진입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 건데, 네. 자, 우리 윤지 앵커님, 그러면 우리 막둥이 전문가인 최인성 전문가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바로 옆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를 카메라 켜시고 스캔해 주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양한 종목들도 설명을 해주시고, 아침마다 저도 참 도움 많이 받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상황 설명부터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좋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이런 내용들도 다 올려주시니까 상담도 받아보시고 시황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언박싱 종목들까지 다양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모나미뿐만이 아니라 제이스텍에 대해서 언박싱 종목으로 살펴봤는데요. 매수 전략 어떻게 짜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입니다. 이제 가을이 좀 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름을 지나고 가을은 확실히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8월장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8월장이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가을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좀 풍성한 좀 수익을 가져다 수 있게끔 저희 최인성 멘토님 늘 저희와 함께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도와주셨는데, 오늘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제가 참 좋아요. 왜요? 모르겠어요. 저 오늘 멘토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같이 나와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